20일 고3의 개학이 시작되며 등교생들의 확진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 빠듯한 학사 일정에 감염 우려까지 고3 수험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담 의료원으로 지정된 안동의료원이 막대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두고 다른 지역 시군의 지급 기준과 비교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이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국방부에 서둘러 이전 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잇따르는 등교생들의 확진 소식에 제일 걱정이 큰 사람은 당사자인 고3이겠죠. 특히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 안 그래도 빠듯한 학사 일정에 자칫 감염이라도 된다면 대입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3개월 만에 등교지만 고3 수험생은 달라진 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틈도 없습니다. 당장 개학 이튿날 치러진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씩 수능 모의고사를 봐야 하는 데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월까지 짧은 1학기 동안 예정된 시험만 5번, 보름에 한 번 꼴인 셈입니다. 정기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가 3학 1학기까지의 학교 생활의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학교 시험 이외에 비교과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도 애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들이. 그나마 이것도 교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가 중단될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내신은 물론 수행평가 등 수시 모집의 핵심인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등교 이틀 만에 곳곳에서 잇따르는 확진 소식에 일각에선 차라리 수시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며 감염 우려라도 덜고 집에서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개학으로 다시 전환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매일 등교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좀 이게 계속 지속되면 아마 학업에도 지장이 많이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 시일 내에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수능까지는 6개월, 수시 모집까지는 불과 4개월을 남겨둔 가운데 빡빡한 학사 일정에다 감염까지 우려해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 전담 의료원으로 지정된 안동의료원이 막대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리 병상 마련 등으로 외래 진료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손실 보상금도 턱없이 부족해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할 정도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원 접수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상자에 보관했던 진료 기록지도 다시 꺼냅니다. 코로나 전담 의료원으로 지정된 안동의료원이 6월부터 정상 외래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한때 138명까지 늘었던 격리 환자도 현재는 11명으로 줄어든 데다 재정 악화로 더 이상 외래 진료를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과 검진센터, 응급실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어떤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은 의료원은 실제 몇 달 버티기 힘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두 달 그러면 병원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정말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안동의료원의 영업이익은 52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억 원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진의 30% 이상이 교대로 무급휴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6곳의 코로나 전담병원 가운데 3곳이 해제됐고 현재 안동의료원과 포항의료원, 동국대 경주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의료진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소강 상태일 때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안동의료원에 6억 4천만 원의 1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원의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막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산시의 재난긴급 생활비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기준으로 삼은 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건데요.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다른 지역 시군과 비교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재산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불만이 폭주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구시와 달리 경산시의 지급 기준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산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건보료의 소득, 재산 기준까지 더해져 작은 집과 차라도 한 대 갖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 생활비 지급도 타 시군보다 늦다며 항의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산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경산시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온라인 신청이 많아 추가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온라인 신청 폭주로 접수와 심사가 지연되어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이 지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긴급 생활비의 제도적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산시 재난 긴급 생활비 최종 신청 건수는 8만 4천여 건. 경산시는 이 가운데 7만 5천여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214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오는 25일까지 지급하고 이의 신청과 이에 따른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썸트렌드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봅니다. 전현매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키워드로 넣고 검색해봤습니다.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까요? 2월과 3월에는 코로나와 바이러스, 정부 등의 키워드에 이어 마스크가 눈에 띕니다. 한때 마스크 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몇 시간을 줄 서야 살 수 있고 그마저도 금방 매진돼서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모두 기억나실 겁니다. 2월 차트에는 신천지 키워드도 보이네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날이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 후 지역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었죠. 4월과 5월로 와볼까요? 네,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되면서 4월부터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화됐죠. 그러다 보니 방역으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했네요. 5월에는 방역 키워드가 2위까지 올라갔고요. 확진자 수가 줄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고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달 초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자마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네, 이번엔 감성 연관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에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을 주로 언급하면서 피해, 우려, 걱정 등의 부정적인 연관어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와 각계각층에서 기부의 손길을 보내는 소식이 더해지며 긍정적인 연관어들도 41%가량 차지했죠. 그런데 3, 4월로 갈수록 긍정 연관어는 조금씩 줄고 부정 연관어가 더 늘었습니다. 4월에는 위기라는 키워드가 크게 부상했는데요. 힘들다, 어려움 이런 단어도 보이죠. 그만큼 경제 피해가 컸다는 반증입니다. 5월에도 비슷한데요. 덥다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SNS 보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기가 답답하다. 그래서인지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수칙은 꼭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의료진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연관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이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를 통해 의성 군위 공동 후보지가 낙점됐지만 군위군이 유치 신청을 거부하자 국방부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공항 이전을 기대하고 있던 대구 시민들은 국방부에 서둘러 이전 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주민 투표가 끝난 지 넉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공항이 어디로 가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투표에서는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공동 후보지가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군위군이 우보면 단독 후보지에 대해서만 유치 신청을 내면서 일이 복잡해진 겁니다. 국방부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기다리다 지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9일 대구 공군기지 앞에서 국방부에 하루빨리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라 촉구했습니다. 공동유치든 단독 후보지를 정하든 간에 저희들이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국방부에서 전체적인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갖다가 주민에게 지역민에게 갖다가 어떤 답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하지만 군위군은 여전히 단독 후보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위군의 합의 없이 공동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기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오보 쪽으로 이제 찬성이 76%가 나오고 서부 쪽에는 반대가 74% 이렇게 나오니까 군위군에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당연히 단독 후보지밖에 유치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바지 단계에서 암초를 만난 대구공항 이전 사업. 이대로 사업이 멈춰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매년 국립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참배객은 물론 봉사자들의 발길조차 끊겼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이 영면에 있는 국립영천호국원. 참배객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평일이긴 해도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참배객이 90%나 줄었습니다. 올해 초 확산된 코로나19로 학생들은 물론 기업과 기관 단체의 봉사활동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매년 이맘때 하루 평균 350여 명이 현충탑을 참배하고 비석 닦기와 태극기 꽂기 등을 펼쳤지만 올해는 봉사활동 건수가 아예 없습니다. 작년에는 봉사활동 단체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조정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봉사활동 단체 예약이 거의 없어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전에 약 2만 개의 묘역 태극기 꽂기도 못할 지경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예전과 같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봉사하는 참배객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올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희귀 사진전과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국민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참여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4만 5천여 국가유공자가 잠들어 있는 국립영천호국원. 코로나19로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둔 5월임에도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새끼 두꺼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오후, 새끼 두꺼비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어른 손톱만한 새끼 두꺼비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부지런히 산을 향해 폴짝폴짝 뛰어갑니다. 두꺼비들의 이동이 시작된 건 지난 주말쯤. 구름이 햇빛을 가린 날을 틈타 새끼 두꺼비들은 막바지 이동을 서두릅니다.
오래간만에 보고도 어렸을 때 보고 처음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드는데. 매년 2, 3월이면 앙컷 두꺼비 3,400마리가 망월지에 찾아와 한 마리당 평균 6,000개의 알을 낳고 돌아갑니다. 5월 중순쯤이면 알에서 깬 새끼 두꺼비 수만 마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떼를 지어 인근 욱수산으로 올라갑니다. 적지 않은 수지만 생존율은 0.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끼들이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망월지 주변에 그 보호 펜스를 설치를 합니다. 이제 또 새끼 두꺼비가 인근 산으로 올라갈 때까지 전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의 지표인 두꺼비. 수성구는 두꺼비 보호를 위해 망월지 일대를 생태보호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 기업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21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구시와 기술보증기금의 상생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통해 최대 1,000억 원의 기업 보증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의 석 달치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견기업 금융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훼농가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 행사가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 현대시티 아울렛 앞에서 열립니다. 칠성꽃시장 상호회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꽃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착한 소비 행사는 하반기에도 서문시장 등 대구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소비자들하고 직접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공생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많이 가정에 가져가셔가지고 정말 힐링도 많이 하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50세에서 64세 신중년 부부의 이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의 신중년 부부 관련 브리핑을 살펴보면 대구 지역 신중년 부부의 이혼 건수는 2000년 282건에서 2019년 1340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중년 부부의 이혼 비중은 5.3%에서 28.8%로 20%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부부 단위의 준비와 함께 관계 증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평등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그리고 부부 단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신중년의 남은 인생을 좀 재설계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수원 월성본부 노동조합과 원자력 국민연대, 에너지 흥사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월성원전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맥스터를 하루빨리 증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1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수 관계시설이라며 정치적인 논쟁을 멈추고 추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맥스터가 적기에 증설되지 못한다면 매년 일자리 500여 개가 사라지고 연간 430억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